이런 판례가 나오나?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항문 검사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항문에 특히 이제 그 좀 그 여러 번 이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담배를 이제 숨겨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항문 검사를 하면서 그 발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담배도 있고 뭐 대마도 있고 뭐 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너무 디테일한 거 알고 싶지 않나? 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실에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실 꼬다리만 약간 이제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쏙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을 빼다가 쓰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검사가 뭐까지 봤냐면은 담배 한 갑까지 봤대요. 담배 한 갑. 담배 한 값을 항문에 넣어놓는 것까지 이제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 항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판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3번 앉았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3번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압력 때문에 항문에 있는 게 무조건 빠져나온대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고 내가 바지를 내리고 3번 앉았다 일어서는 거 너무 수치스럽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조치가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비교 판례 보시면 둘째 줄에 보시면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 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이제 교도관이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이 교도관 인권 침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교도관의 인격권 침해인 것 같아요. 난 이거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교도관 못 해먹겠다. 이렇게 보고 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와, 이런 것까지 하려고 내가 이 공부를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는 합헌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합헌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 둘 다 수치스럽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영상 검사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말이 이제 전자영상 검사기지 그 뭐 예전에 뭐 그 저기 뭐야 뭐 유병재랑 뭐 여기저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교도소 생활하는 그 TV 프로그램 한번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재소자가 바지를 벗고요.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면은 교도관이 그걸 영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소자도 수치스럽지만 저는 이건 교도관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은 합헌이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하십시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위헌이다. 근데 둔부를 벌려서 보는 거나 전자영상 검사기로 보는 건 합헌이다. 이제 3가지 판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제일 두려운 건 그거였어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로스쿨에 갔지만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이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나랑 너무 먼 얘기 같은 거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 거야. 과연 내가 변호사가 되는 날이 올까? 그 전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자격이 나한테는 영원히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들이 수업 내내 이제 계속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험에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제 나한테 이런 장밋빛 미래가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그 단어 변호사라는 단어가 내 삶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들을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험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물론 뭐 저는 이제 그 중에 절반이 붙는 이제 시험이긴 했었는데. 물론 그래도 이제 변호사 시험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죠. 이제 내가 이 시험에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약간 이제 디프레스 되거나 그럴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이제 로스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그런데 사실 로스쿨에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대부분 살면서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없는 집단이에요. 여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좀 잘하고 나름대로의 성취감은 얻었었던 이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평소에 이제 알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좌절감들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나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실패감과 두려움들은 이제 더 반복이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다가오면서 이게 언젠가부터는요, 학습된 패배감이 됩니다. 학습된 패배감. 그래서 뭔가 자그마한 실수나 자그마한 불안이나 자그마한 잘못이 생겨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원래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은 이미 종합반비 다 냈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냈고 이미 공부한다고 얘기는 했고 한번 시험을 쳐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 이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아마 끊임없이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당연히 저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혹시 시험에 되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봤을 때 과연 이 기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 될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고민이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소중한 청춘이고 정말 말하자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제일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제일 소중한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후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되든 안 되든요, 이 기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후회가 생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됐거나 되지 않았을 때는요, 어차피 내가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요 언제나 미련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젊음을 바쳐서 공부를 하는 것인 만큼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 정말 많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피곤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지칠 때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바꿔가지고 그 시간을 바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오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이제 뭐 나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가족도 아무도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부를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없고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나의 소중한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24회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절반 이상은 이해했다.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상은 이해했으면요, 여러분들은 공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부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이 공부에서 합격을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엉덩이를 붙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집중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끊어내는지가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에 대한 그 판단, 가름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엄청 못하고 이제 3학년이 되어가지고 사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었는데 그때 약간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1학년 때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래 내가 아니면은 누가 대학을 포함해 가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검사가 되고 누가 판사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학년 때 그 처참한 성적을 받고 나니까 2학년 때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사람이 아주 겸손해지고 그래 나는 변호사만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 공부가 너무 지옥 같고 너무 내 인생에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정말 이 시험들을 같이 하고 있는 내 동료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스쿨 다닐 때 사실 로스쿨이라는 집단이 뭐 물론 나쁜 친구들만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시기 질투가 많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도
사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사실 다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잘 하게 되니까 보통 저희가 로스쿨도 6월, 8월, 10월에 그 전국 로스쿨에서 모의 시험을 치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은 그 해설 문제집이 나오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이제 강사들도 이제 문제집을 써야 되는데 이걸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저는 그 8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모의고사가 끝날 저희는 시험 5일을 치니까 모의고사가 끝난 저녁부터 그 시험에 대한 답을 달기 시작했어요. 혼자 답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희 그 동기들 있는 카톡창에 올려가지고 이제 답 달았으니까 참고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6모, 8모, 10모가 그 모의고사가 이제 졸업시험으로 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점수를 못 받으면 이제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급을 하게 되고 다시 내년에 다시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 로스쿨이 120명인데 제가 성균관대 나왔으니까 120명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못 해봤으니까 내가 어떤 게 어려웠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공부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동기들한테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는 동기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들이 이런 과목들을 어려워하는데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나도 이거 엄청 못하다가 좀 잘하게 되어가지고 이걸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토요일 저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1, 2주 동안은 그 친구들한테 만들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지금 그 다른 직렬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시는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그 행정법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었고 저도 이제 로스쿨 3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뭔가 내가 이번 시험에 바로 붙게 되면은 이게 그 결코 나의 힘으로 붙은 게 아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무언가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 공부가 모두에게 힘든 공부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나의 첫 변호사로서의 1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고 제가 1년 동안 그때 말씀드렸던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강용석을 그 증언을 했었던 이제 그 친구도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5번 시험을 치면 못 치거든요.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응시할 수가 없는데 그 저희 선배들 중에서 4번째,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제 돈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해줬어요. 무료로 강의하고 밥 사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도와줬었습니다.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당연히 법학에 대한 적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강의로 밥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행정법 강의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아주 우연찮게 그래서 성민아 그럼 너가 헌법을 하니까 나는 행정법을 하고 근데 변호사 시험은 헌법 행정법을 묶어가지고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형 수업을 내가 저기 어디입니까? H모 법학원에서 윌모 법학원에서 그때 당시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 내가 강의를 하는데 네가 절반을 여기서 헌법을 네가 강의를 해줘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던 게 저의 첫 강의가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31였습니다. 그때 31였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굉장히 어릴 때였고 젊을 때였고 이제 그때 그걸 강의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기 뭐 엠모 거기 자본주의 이제 집약체인 엠모 로이어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저도 제가 강의를 하고 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었었는데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걸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저한테 밥벌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언가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쳤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나의 성공 단순히 뭐 어떤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좌절이 올 때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거면 이 공부는 언제든지 접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끝까지 완주를 할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을 다시
공부를 시켜줄 만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원동력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반드시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던 게 결국 저의 평생 직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행정법 강의하시는 그분한테 이제 여쭤본 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31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 변호사 시험에서도. 당시 이제 사법 시험이 막 없어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 저는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진 직후, 그러니까 중간 시험도 없었던 그 직후에 제가 합격을 그 변호사 시험을 쳤던 건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쟁쟁한 강사분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강의를 해가지고 먹고는 할 수 있을까?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들 초봉 생각하면은 그래도 내가 500만 원을 번다라고 장담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한 3타 4타 정도 되면 얼마 봅니까? 막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뭐 학원에서 돈을 보장해 줍니까? 막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근데 보장은 안 해준대. 보장은 안 해주고 이제 버는 만큼 가져가는 구조고, 근데 뭐 한 3탄만 돼도 한 이 정도는 벌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살만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뭔가 좀 강의를 줄이고 좀 생활을 단순화해야 되겠다.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지금 올해 2022년이 되었으니까 8년차 강의를 하고 있죠. 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 이제 뭐랄까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체력도 많이 딸리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강의를 좀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라임 법학원에서도 연락 왔었을 때 제가 거의 뭐 연락 오자마자 거의 뭐 안 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이 정도 아니면 저는 뭐 안 만나셔도 될 것 같아.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지금도 너무 바쁘고 더 이상 새로운 강의를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꼭 한번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장님이랑 저기 이제 부장님 한동희 부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사랑했던 게 그거예요. 경찰 간부 학생들은 진짜 멋있는 학생들이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진짜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엄청 싹싹하고 엄청 말도 잘 듣고 한번 강의를 해보면은 다른 학생들이랑 엄청 다른 게 느껴질 거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깁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프라임 법학원이 경찰 간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도 좀 느껴졌고, 실제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서가 깊고 합격생들이 제일 많이 내는 학원이다.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한번 나도 이렇게 우리 경찰 간부가 되실 분들과 이제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알겠다 그럼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건데요. 근데 한 24일 강의하면서 정말 느낀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들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결국 합격을 하냐 마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법학은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계속 안 되다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가 언젠간 갑자기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법리가 안 꽂혀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워딩들이 익숙하지 않아서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매도인 이런 얘기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어야 됐어. 임차인은 집을 빌린 사람, 임대인은 집을 빌려준 사람 하고 나서 이야기를 읽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얘기가 바로바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1학년 때는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다 교수님 말을 받아쳤습니다. 타이핑은 빨라가지고 다 받아치고 집에 가서 그냥 그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읽으면서 그림 그리고 막 단어를 다시 이해해보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언젠가부터는 이제 문장들이 쑥쑥 익히는 거죠. 문장들이 술술 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학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좀 공부가 잘 안 돼서 좌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법학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없이는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뛰어넘을 때까지.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오기는 오거든요. 반드시 오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간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그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느껴져야지만 이 시간들이 좀 이제 견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은 버리셔야 되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것들, 한 번씩은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번씩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맛있는 커피도 먹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위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상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나 자신과 싸우고 견디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스트레스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운동하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결국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 계속 주눅 들고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이 공부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따라왔으면 나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내가 경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